공작 정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음, 아유, 되지도 않는 그 공작 정치를 하고 있어. 애들이 디테일이 딸려요.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얘들 왜 갑자기 오늘 응, 이거를 발표를 했느냐, 느닷없이. 응, 이게 검찰 수사가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응, 오늘 선에 딱 끊으려고 한 거야. 이제 다 소환되게 생겼으니까. 응, 난 이거 자체가 위쪽에, 어디까지 위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어. 응. 뭐 한마디로 이제 씨, 좋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꼬리에 음, 꼬리를 물고 그런 아비규환 상황이 발생을 할 걸로. 그러니까 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애들이네. 음. 그래요. 그럼 뭐 오늘은 외전화는 아니고 이게 또 브리핑을 또 마저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통화는 마치고 혹시 마지막으로 또 덧붙일 말 있어요? 네, 신사동에서 윤가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좋은 동네 사시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이렇게 전화 끊고 나중에 또 외전화해서 만납시다. 네, 욕 봐요. 네, 들어가세요. 주무세요. 네, 윤가피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아까 전에 잠깐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제가 국민의당에서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졌었죠. 그 전부터 낸 거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대선 직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대선 전날까지 4일 동안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관련해서 이제 낸 공식 논평의 제목만 대충 열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논평,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후보의 전위부대인가? 논평, 금수저 특혜 왕자 문준용은 흑수저 구직 청년의 아픔을 아는가? 김유정 대변인. 논평, 문유라의, 아이 개새끼들. 문유라의 취업 비리와 정유라의 입시 비리는 닮은 꼴. 시종일관 부정하는 모습도 닮았다. 고연호 대변인. 논평, 문준용 실시간 검색 순위가 조작이라니 그런 트위터라고 문재인 후보가 지시했나? 이승훈 부대변인. 여기까지가 이제 5월 5일 논평이었고 5월 6일 논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정유라 국내 송환 물 건너 갈까 우려된다. 양순필 대변인 논평. 그런데 문준용은 나와라 문준용. 김유정 대변인 논평. 문재인 후보의 홍준표 봐주기. 취업특혜 감추기 연대를 멈춰라. 고연호 대변인 논평. 문유라 취업비리가 가짜라면 문 후보 팩트체크 왜 안 하냐? 이제부터는 저 대변인 이름 생략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퍼뜨리고 있는 문준용 씨 친구들의 증언. 문재인 후보 거짓말만 확인해줬다. 문준용에 대한 문재인의 5대 거짓말.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문준용 친구들의 왜곡된 우정이 안타깝다. 문재인 후보와 최순실의 잘못된 자식사랑이 나라를 망친다. 프리허그가 필요한 이들은 문준용 취업비리로 가슴에 피멍이 든 취업준비생들이다. 내부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니 내부 제보의 기본도 모르는 한심한 민주당. 이제라도 아버지를 돕는 문준용 씨를 보고 싶다. 선관위는 왜 문재인 후보의 의혹을 뭉개고 있는가? 민주당 홍길동 나오랬더니 엉뚱한 임꺽정이 딴소리만 하고 있다. 문준용 씨 취업비리 진상규명은 이제 검찰의 공으로 넘어갔다. 이게 4일 동안 대선 직전에 국민의당이 내보낸 논평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당의 공식 논평들만 모아둔 거고, 그 당의 뭐 선거 캠프 관계자, 뭐 소속 국회의원들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종편에 출연해서 말한 발언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들, 선거 유세 장소에서 뭐 짓거렸던 말들, 정말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민의당의 뭐 막판 선거 전략은 이른바 문준용 씨 의혹, 없는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윤가피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미 씨가 이제 개인적인 당원으로서 그렇게 단독 범행을 했다고 보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 JTBC 뉴스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유미 씨가 자신의 당원 동지들, 당 관계자들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죠. 네,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평을 해보자면, 일단 그 앙크나이트 설이 계속 굳어져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그리고 어제 동안 취임 후 80%대를 구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초로 이제 70%대로 미세하게 한 3%에서 4% 정도 떨어졌다는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뭐 과거 책에서의 발언 논란이 주말 동안 뭐 뜨겁게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죠. 아, 진짜 이렇게 기획하고 그 앙크나이트 질을 하고 있는 거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어쩜 이렇게 한 건씩 터뜨려 주는지 이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늘 그 JTBC 단독 보도에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이유미 씨와 그 이준서 씨 간의 어떤 핑퐁 게임, 서로 책임 돌리기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 문제가 이준서 씨 선에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벌어진 사태가 이게 굉장히 질이 나쁜, 질이 아주 저질인, 그리고 사악한 정치 공작인데, 이런 대단한 짓을, 간 큰 짓을, 그리고 저질인 짓을 그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는 사실 정치 초년병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동해서 기획을 하고 실무를 책임을 지기에는 상당히 희박하다, 힘들다. 분명히 이준서 씨를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준서 씨에게 이것을 지시를 한 어떤 또 배후에 더 높은 실세가 속속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요. 이게 과연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저는 어느 시점에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조폭 집단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면 야, 너 우리가 몇 년 빵에 가서 살다 오면은 조직에서 이제 좋은 자리 마련해 놓고 기다리겠다, 환영하겠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조폭 집단에서는. 그래가지고 시켜가지고 누구 칼로 담그고 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고요, 그런 케이스도. 옛날에 어떤 의리나 그런 게 이제 지켜지던 조폭 시대의 일이죠. 정당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건은 굉장히 중대한 건이라서 최소 징역 1년 이상, 최소한 정봉주 전 의원보다는 많이 형량이 때려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본이 징역 2년, 3년, 5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뒤집어 쓰고 깜빵을 갔다 오면 국민의당이 그때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국민의당이? 네? 국민의당이 그 깜빵 갔다 온 다음에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고 혼자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누가 징역을 먹는다 그러면, 그럴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는 이제 누가 지시해서 시켰다,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계속 줄줄이 굴비처럼 엮일 것이다. 괜히 간수 없는 감옥당이 아니죠, 국민의당이.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이유미 씨도 그렇고, 이준서 씨도 그렇고, 현재 연루된 사람들이
소위 박지원 씨나 아니면 뭐 국민의당의 뭐 주류를 형성을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 같은 호남계 쪽 라인이 아니에요. 요 라인은 뭐 완전히 안철수 직계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준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영입인사 1호로 표창원 씨를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하니까 뭐 거기에다가 맞불을 댄답시고 이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영입을 한 인물인데 이유미 씨는 뭐 아까 전에 윤가피 님과의 통화에서도 나왔지만 뭐 안철수 씨 제자고 책도 썼고 출마도 했었고 근데 요게 아무리 봐도 박지원 의원이나 호남 쪽 의원들이랑은 이게 퍼즐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윗선으로 올라가 보면 안철수 쪽 라인이 이제 대거 나올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퍼뜨리고 있는 문준용 씨 친구들의 증언. 문재인 후보 거짓말만 확인해줬다. 문준용에 대한 문재인의 5대 거짓말.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문준용 친구들의 왜곡된 우정이 안타깝다. 문재인 후보와 최순실의 잘못된 자식사랑이 나라를 망친다. 프리허그가 필요한 이들은 문준용 취업 비리로 가슴에 피멍이 든 취업준비생들이다. 내부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니. 내부 제보의 기본도 모르는 한심한 민주당. 이제라도 아버지를 돕는 문준용 씨를 보고 싶다. 선관위는 왜 문재인 후보의 의혹을 뭉개고 있는가? 민주당 홍길동 나오랬더니 엉뚱한 임꺽정이 딴소리만 하고 있다. 문준용 씨 취업비리 진상규명은 이제 검찰의 공으로 넘어갔다. 이게 4일 동안 대선 직전에 국민의당이 내보낸 논평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당의 공식 논평들만 모아둔 거고, 그 당의 논평. 금수저 특혜 왕자 문준용은 흑수저 구직 청년의 아픔을 아는가. 김유정 대변인. 논평. 문유라의, 아이 개새끼들. 문유라의 취업비리와 정유라의 입시비리는 닮은 꼴. 시종일관 부정하는 모습도 닮았다. 고연호 대변인. 논평. 문준용 실시간 검색 순위가 조작이라니. 그런 트위터라고 문재인 후보가 지시했나? 이승훈 부대변인. 여기까지가 이제 5월 5일 논평이었고 5월 6일 논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정유라 국내 송환 물 건너 갈까 우려된다. 양순필 대변인 논평. 그런데 문준용은? 나와라 문준용. 김유정 대변인 논평. 문재인 후보의 홍준표 봐주기. 취업특혜 감추기 연대를 멈춰라. 고연호 대변인 논평. 문유라 취업비리가 가짜라면 문 후보 팩트체크 왜 안 하냐? 이제부터는 대변인 이름 생략하겠습니다. 공작 정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되지도 않는 그 공작 정치를 하고 있어. 애들이 디테일이 딸려요.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얘들 왜 갑자기 오늘 이거를 발표를 했느냐 느닷없이. 이게 검찰 수사가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오늘 선에서 딱 끊으려고 한 거야. 이제 다 소환되게 생겼으니까. 난 이거 자체가 위쪽에 어디까지 위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어. 뭐 한마디로 이제 좆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아비규환 상황이 발생을 할 걸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애들이네. 그래요. 그럼 뭐 오늘은 외전화는 아니고 이게 또 브리핑을 또 마저 해야 되니까 요 정도로 통화는 마치고 혹시 마지막으로 또 덧붙일 말 있어요? 네, 신사동에서 윤가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동네 사시네. 선거 캠프 관계자, 소속 국회의원들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종편에 출연해서 말한 발언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들, 선거 유세 장소에서 짓거렸던 말들, 정말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민의당의 막판 선거 전략은 이른바 문준용 씨 없는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윤가피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미 씨가 이제 개인적인 당원으로서 그렇게 단독 범행을 했다고 보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 JTBC 뉴스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유미 씨가 자신의 당원 동지들, 당 관계자들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이렇게 전화 끊고 나중에 또 외전화해서 만납시다. 네, 욕 봐요. 네, 들어가세요. 주무세요. 네, 윤가피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아까 전에 잠깐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제가 국민의당에서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졌었죠. 그 전부터 낸 거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대선 직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대선 전날까지 4일 동안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관련해서 이제 낸 공식 논평의 제목만 대충 열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논평,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후보의 전위부대인가?